일단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제가 환자분들께 진단명이 뇌졸중입니다 또는 뇌경색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제가 뇌졸중인가요? 뇌경색인가요? 하고 되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뇌졸중을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또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다 못해 갑자기 터져서 그래서 뇌가 상하는 그런 터지는 뇌졸중을 뇌출혈, 즉 뇌경색과 뇌출혈은 모두 뇌졸중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뇌출혈과 뇌경색의 모습을 각각 사진으로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그 사실은 MRI냐 CT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요. 맨 왼쪽 사진은 MRI 사진이고 정상 뇌의 소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뇌경색 사진인데 네. 확산 영상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MRI에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경색이고요. 맨 오른쪽 사진은 MRI가 아니라 CT 사진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CT에서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만약에 뇌경색을 CT로 찍으면 검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뇌출혈을 MRI로 찍으면 역시 검게 보입니다. 따라서 사진으로 명확히 구분은 가능하지만 그 구분은 뇌졸중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어디서 이거는 카드라 통신 주워서 들은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서양인들보다 그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을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 카더라도 뭐 믿을만한 네.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2018년도 우리나라 자료에 보면 100명 인구 100명에서 그러니까 뇌 그 졸중 환자의 100명 중에 76명이 뇌경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4명 정도가 뇌출혈인데 그 뇌출혈도 15명은 뇌 안에 있는 출혈이고 그다음 9명 정도는 지주막하 출혈. 되게 이제 우리 고혈압 때문에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뇌출혈이 오히려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고혈압 관리가 너무 잘 되면서 그 수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뭐 MRI가 너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실은 아주 작은 뇌경색까지도 잡아내는 그런 어떤 그 성과는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서양하고 비슷하게 식습관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이런 뇌경색이 늘어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뇌경색 자체가 이 뇌출혈에 비해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4배 정도는 더 이렇게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일단 한 번 일어나게 되면 후유증을 크게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뇌졸중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뇌졸중 부르는 4대 직격탄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혈관이 딱딱해진다. 이건요,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는데 용어가 어렵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네, 죽상동맥경화라고 하면 이름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석회가 또 쌓이고요. 그것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 하는데 그 기름때가 점점 더 쌓이다 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동맥경화증은 뇌경색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큰 혈관과 작은 혈관의 동맥경화증을 모두 합하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이 원인을 차지할 정도로 죽상경화증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좁아져 있는 그 기름때가 떨어져 나와서 작은 혈관을 막게 되면 그것도 뇌경색이 생기니까요. 죽상동맥경화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뇌졸중을 부르는 4대 직격탄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장 박동의 엇박자.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김준혁 교수님? 네, 뇌졸중을 전문으로 하는 신경과 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심방세동인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심방세동은 뇌졸중을 잘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번 혈전이 생기면 그 양도 많고 크기도 커서 뇌졸중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심방세동은 있어도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주다가 팔을 떨리기만 하는 것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그 팔을 떨릴 때 심장 안에 피가 고이게 되고 고인 피가 혈전이 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뛰어줄 때 뇌혈관으로 올라가서 막히면 뇌경색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심방세동은 보통 노화 과정으로 심장이 노화가 되어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80세 이상의 고령의 뇌졸중 환자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심방세동을 갖고 있을 정도로 고령 뇌졸중 환자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뇌졸중 부르는 세 번째 직격탄은 바로 이겁니다. 머릿속에 시한폭탄. 과연 뭘까요? 뇌동맥류라고요, 구 교수님. 네, 뇌동맥류.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죠. 좀 쉽게 얘기하면 뇌동맥과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고혈압이나 만성음주 같은 영향으로 뇌혈관의 일부분이 약해지면은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웬만큼 부풀어 오르지 않고서는 아무런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면서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동맥류가 있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그 크기, 또 위치, 모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한폭탄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의사와 잘 상담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폭탄도 만나보겠습니다. 무증상 뇌경색, 열공성 뇌경색인데요. 이건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처음 들어봐서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제 숨어 있는 폭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 뇌는 촬영에서 보는 굵은 혈관뿐 아니라 뇌의 깊숙한 곳까지 혈액을 보내주기 위한 미세혈관, 직경이 100에서 200 마이크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흔히 이걸 소혈관이라고 전문가들은 부르는데요. 그 소혈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혈액순환이 약간씩 부족한 현상이 오랜 기간 걸쳐 누적되면서 뇌 손상이 약간씩 발생합니다. 그거를 서서히 약간씩 손상이 온다 그래서 만성 뇌허혈 또는 소혈관 질환 이렇게 부르고요. 그 기능이 약해진 소혈관에 혈액 흐름이 안 좋으니까 혈전이 잘 생기겠죠. 혈전이 갑자기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 작은 혈관이니까 뇌경색, 작은 뇌경색이 올 수 있는데 이거를 열공뇌경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열공뇌경색은 부위에 따라서 마치 이 폭탄이 산골짜기 한가운데 터져서 그러면 아무도 모를 수도 있죠. 아무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작은 폭탄 하나지만 서울 시내에 터지면 서울 시내 전체가 마비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무리 작은 열공뇌경색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위에 뇌경색이 오면 심한 마비 같은 중증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작고 미세한 혈관이 막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정말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 옛날에 영상 기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저희도 찾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MRI를 찍으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일단 MRI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아까 보여드린 정상 그 뇌 사진 MRI 소견이고요. 네. 그 옆에 열공뇌경색이 설명드렸던 작은 열공뇌경색이고 그 소혈관 질환 만성뇌혈은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벼운 소혈관 질환 소견 보이는 건 걱정할 일이 아닌데 지금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사진이 나이 드신 분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가벼운 소혈관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유달리 심해서 만성 허혈로 손상이 심해지면은 그 허연 부분이 다 손상받은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뇌졸중 위험도 높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치매 증상 또는 파킨슨 증상을 일으켜서 혈관성 치매, 혈관성 파킨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어떤 분들에게 뇌졸중이 많이 오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노린다. 첫 번째, 고혈압 관리 안 되는 당신. 위험도가 8배나 증가하네요, 김 교수님.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혈관 탄성이랑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게 이 고혈압이라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뇌졸중 환자의 60대 7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4분의 1 정도가 이 고혈압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고혈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가장 조절 가능한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혈압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축기 혈압이 135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5 정도만 낮춘다. 그래서 한 130 정도만 유지를 하시더라도 실제로 이런 뇌졸중 우리의 가능성 자체를 한 40%는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뇌졸중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률이 많이 감소된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이런 고혈압 관리가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뇌졸중 이런 사람을 노린다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을 앓은 지 오래된 당신은요, 이 경우 위험도가 2배에서 6배나 증가하네요, 김호준 교수님. 이게 사실은 당뇨도 결국은 고혈압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혈관에 염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뭐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또 콜레스테롤의 어떤 대사 변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당뇨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미세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콩팥과 그다음에 망막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유발을 시킵니다. 결국은 이 당뇨라는 거는 오랫동안 이 병을 앓을수록 또는 조절이 잘 안 될수록 뇌졸중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뇌졸중 이런 사람을 노린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방치하는 당신 위험도가 2~3배나 증가하네요. 김준엽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고지혈증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뇌혈관 그리고 목에 있는 경동맥의 죽상동맥경화를 잘 일으키는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집에서 뭐 혈압을 재거나 혈당을 재는 것처럼 미리미리 내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방치하게 되면 뇌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동맥경화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런 분들도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보시죠. 바로 흡연, 과음하는 간 큰 당신 위험도가 1.5배에서 3배가 높아지네요. 김준혁 교수님. 네,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에 죽상경화증을 일으키고요. 또 혈액의 점도를 올려서 혈전을 잘 생기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흡연 자체는 뇌동맥류라고 하는 뇌혈관의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뇌동맥류의 크기도 잘 커지게 하고 또 잘 터지게 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또 잘 생기게 합니다. 또 알코올은 우리가 탈수도 잘 일으키게 하고요. 우리가 뇌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는 증상을 잘 못 느끼고 있다가 술 한 잔 드시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는 걸 경험한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코올이 또 탈수를 또 잘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음주를 하시는 것과 또 금연하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당연히 금연을 먼저 하신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술은 조금씩 줄여 나가서 금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뇌졸중 이런 사람을 노린다. 5번째 볼까요? 뚱뚱하고 운동 싫어하는 당신 위험도가 2배나 증가하네요. 구 교수님. 예,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과거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한 회담, 얄타 회담인가요? 거기에 기념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다 뚱뚱합니다. 예, 그분들이 대부분 뇌졸중을 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뚱뚱한 정도에 따라 과체중, 비만으로 구분해서 과체중인 경우에는 정상에 비해 약 1.2배 이상, 또 비만인 경우에는 1.6배 이상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은 반대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 자체는 우리가 통상적인 활동 그런만 꾸준히 해도 뇌졸중 위험을 30% 정도 줄일 수 있고요. 강도를 조금 높여서 꾸준히 해준다면 6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운동이 뇌졸중을 줄여주는 효과는 단순히 체중 감소뿐 아니라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많이들 관심 많은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